안녕하십니까. 2020년 노벨 화학상 해설 강의를 맡게 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 김용상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강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유성 구민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풍성한 과학적 정보를 드리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문학작품과 영화에서는 우리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점검하고 본 강연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진 고전으로 유명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우리의 미래를 우울하고 밝지 못한 그런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그린 아주 유명한 SF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보면 아주 향후에 우리의 미래는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계급을 이루고 살고 거기에 소마라는 일종의 환각제가 각 계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된 좀 우울하고 좋지 못한 그런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97년인데요. 제가 대학원 시절입니다. 그때 이 가타카라는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우리 미래를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자 조작을 태어나지 못한 일반인들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지능도 좀 열등하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 하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빈센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태어나지 못한 하류 계층으로 전락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토성이라는 탐사 우주선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제롬 모로우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는 어떤 줄거리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설과 영화에서는 공이 우리의 미래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들의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영화나 소설이 그렇듯이 이런 미래들을 우울하고 암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과학적 내용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게 될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인지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유전자 하면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과연 유전자가 무엇인가?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약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각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핵 안에 우리의 유전자가 염색체라는 그런 구조물에 똘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가 우리의 다양한 단백질을 암호화하게 되고 그런 단백질의 다양한 조합이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의 눈은 검은색이다, 아니 우리의 머리는 갈색이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이러한 형질들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 이런 유전자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과연 이 유전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유전자라는 것은 화학물질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결국 DNA라는 화학물질이고요. 생체 내에는 4가지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A, T, C, G. 이 4가지의 DNA라는 화학물질이 다양한 조합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약 30억 쌍의 이 ATGC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이걸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요. 2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DNA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는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A와 T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C와 G는 또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와 CG가 서로 마주보면서 두 가닥의 그런 꼬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DNA고요. 이것이 30억 쌍이 우리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다양한 형질을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형질을 좌우하게 되는가? 이게 지난 한 5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또 저에게 잘 알려진 건데요. 이 DNA 3개가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G, C, U 또는 C, G, G 이런 3개의 DNA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해서 다양한 아미노산의 조합, 즉 단백질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20여 개의 아미노산의 조합이고요. 이 조합으로 생겨난 것이 이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효소로도 작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피부 색깔을 작용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우리 뭐 신경의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근본에 있는 암호문이 바로 우리의 DNA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DNA로부터 우리 단백질이 만들어질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요. DNA는 책으로 말하면 원본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원본이에요. 사라지면 안 되고 변형이 되어서도 안 되는 원본이고요. 이 원본으로부터 mRNA라는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즉 원본은 하나지만 사본은 여러 카피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요. 다양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본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세포에서 끊임없이 이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요한 원본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돌연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결과론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그 정상적이지 못한 단백질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형질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돌연변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염색체라는 건데요. 저 한 염색체는 DNA가 한 1억여 개 정도의 DNA가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저 위에 그림들을 보시면 그 중에 일부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중복이 되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런 변화들은 말하자면 DNA가 큰 덩이로 움직이는 그런 크다란 돌연변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돌연변이는 보시면 AT, GC 4개 중에 하나 정도만 바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는 돌연변이들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보여지는 돌연변이처럼 밑에 하나 정도 바뀌는 돌연변이도 우리에게 커다란 형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NA 하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질환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생명공학의 발달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 30억 개의 DNA를 읽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던 시절에 커다란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 30억 개의 DNA를 모두 해독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으니까 대표로 14명의 사람들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인종도 있을 거고 남자와 여자도 있을 거고요. 어린 아이도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조합을 통해서 14명의 대표의 DNA를 다 해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네이처라는 유명한 저널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때 걸린 시간이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하루면 읽을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DNA를 읽는 기술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DNA의 다양한 변이에 의해서 산출된 그러한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어쩔 수 없이 DNA가 변화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달리기가 빠른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한편으로는 환경이 변해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종족들이 계속 나와야지만 생태계는 유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유전자에 발생하게 되는 게 문제죠. 그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그런 심각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DNA 읽기 기술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그런 돌연 변이를 이제 다시 고쳐 쓰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모든 인간을 포함한 생물체는 진화와 다양성과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DNA 변화라는 그런 돌연 변이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유전 질환을 이제는 유전자 가위로 고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성질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세포 안에는 DNA가 약 30억여 개의 DNA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변이는 그 중에서 한 군데, 그리고 그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DNA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된 곳을 정확히 찾아서 고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30억 개 중에 되는 곳 중에서 하나를 정확히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찾는 과정을 매일 똑같이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즉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정교하고도 정확한 그런 에디팅, 편집을 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가위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실제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잘라야 할 곳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르게 하느냐, 즉 스캐너 부분, GPS의 기능을 갖고 있는 스캐너 부분이 같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 부분과 가위 부분이 합쳐진 이 유전자 가위가 유전자가 변하고 또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편집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 가위 종류는 딱 세 가지가 현재 개발이 되었습니다. 1세대는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스, 한국말로 유클라제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제2세대 기술은 이제 탈렌, 3세대 기술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크리스퍼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제1세대 징크핑거 뉴클라제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꼬불꼬불 4개가 양쪽으로 반복되어 있는 그것이 징크핑거라는 스캐너 부분에 해당하고요. 가운데 F4K1, 포크1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탈렌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탈렌이라는 영어는 보시면 탈이라는 영어와 끝에 n이라는 영어가 그렇게 합쳐진 거고요. 말씀드린 탈, 보시면 염주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스캐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n, 그것이 가위라고 표현된 그 부분인데, 그것이 1세대의 징크핑거 뉴클레이스와 동일하게 포크1이라는 가위가 연결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스캐너와 유전자 가위 부분이 합쳐진 것이 이제 1세대, 2세대의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면 3세대 크리스퍼 기술은 약간 독특합니다. 스캐너가 RNA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는 카스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는 스캐너와 가위가 모두 단백질인 반면에요. 3세대 크리스퍼 기술은 스캐너는 가이드 RNA라는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는 카스라는 그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 카스라는 단백질과 가이드 RNA가 결합을 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다음에 가위의 기능을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자세히 크리스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